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8,80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정부가 1년 동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는 돈인데 보통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국정원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선 8월 원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부터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 문제로 대치했고 오늘까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연간 특활비가 8,8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점검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돈 정부가 8천억이 넘는데 국회는 90억에 가까운데 특수활동비를 저희는 준비하고 이것을 줄이고 또 투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인 결산 소위의 소소위 특수활동비 조사 소위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시작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소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도 불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명숙 판결 관련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화풀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금 다루고 있는 이것을 예결위에다가 올려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이 특수활동비, 일명 눈먼 돈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활비는 국가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함께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업무 추진비와는 달리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특활비 세부 지침으로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활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매년 8천억 규모의 특활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전체 예산 중 8,811억 원가량이 19개 기관의 특활비 명목으로 편성이 됐고 그중에 가장 많은 특활비가 편성된 기관은 국정원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도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경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는 또다시 반복된 국정원 흔들기일 뿐입니다. 한편 국회도 올해 84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활비를 생활비 혹은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해서 선거 개입성 발언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의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고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 장관에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장관이 총선 필승을 노골적으로 외친 건 당장 직을 내려놓고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며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탄핵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열렸던 최고위원,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주어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영어 중심의 정권이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국어 중심의 시대를 맞은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국어 실력이 믿었지 못했던지 한 문장 한 문장 친절하게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문에 나오는 북측의 유관평양에는 주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쳤는데 여기는 주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짜 국어 실력이 있다면은 주어를 찾기 전에 개념부터 찾아라라고 하는 국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새겨듣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어 없이 총선 필승을 이렇게 외친 그 정종섭 장관. 어쨌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네. 사퇴 요구를 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장관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건데요. 하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아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당시 상황에 대해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셔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사과에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기고를 통해 선거에서 반칙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법치주의의 부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장관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반칙을 감시할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그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지역구 의석은 줄이면 안 된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의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는 줄일 수 없다는 건데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보다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새누리당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어긋나는 것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보다 더 줄일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